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등장 하셨습니까? 어제도 시장이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뜨거운 장세가 펼쳐졌죠. 참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22% 올라간 것도 참 난생 처음, 정말 오랜만에 봤던 풍경 같은데, 오늘도 레버리지 ETF가 또 5%가 올라가면서 뭐 역대급으로 지금 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속도로 따지면은 뭐 빛의 속도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어제도 외신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오늘도 외국계 뭐 인베스터의 레터에 한국 증시가 막 언급되면서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화제의 중심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의 시장, 5,000포인트를 찍었죠,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에 안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시장의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의 시장이 고점일 수 있겠지만 유동성이 꺾이지 않는다면 무제한 쪽으로 지금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구나. 아, 뭐 지금 일각에서는 뭐 금융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자금이, 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이러한 대부분의 자금이 개인들의 레버리지 ETF 매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ETF도 있고, 바이오, 반도체, 뭐 로봇, 원전 등 각계 각 섹터의 ETF들이 존재를 하죠. 이런 ETF에 뭐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그리고 개인들의 자금이 은행을 통해, 그 다음에 지점을 통해, 증권사를 통해 지금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의 하방을 방어해줄 든든한 주체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구나. 이러한 자금들이 어찌 보면은 시장의 고인물들은 잘 안 삽니다. 저 ETF 가지고 있어요. 코스피 ETF 있고, 코스닥 레버리지 가지고 있고요. 그냥 들고 갑니다. 뭐 그냥 들고 가요. 뭐 적극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한두 번 사놓고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여기에 의미를 두고 정말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진 않습니다. 왜? ETF는 세금이 있어가지고 중과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수준만 가지고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5천을 본 개인 투자자들, 즉 정부의 말이 있었죠. 정부의 코스피 5천, 코스피 5천이라는 이 목표가 달성이 돼버리니까, 어찌됐든 달성이 돼버리니까 지금은 믿음이 엄청나게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맹목적인 믿음이 되었다. 믿음. 응? 정부가 코스닥 3천 한다라고 하지 않냐? 3천 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지금 ETF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어제는 코스피를 능가했고,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거래대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의 지수의 고점이 뭐 3천을 가든 2천을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마디 가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2400포인트에서 두 배가 올라왔을 때 4800포인트죠. 뭐 이런 마디 가격들에서 부침이 있어요. 그 가격에서 바로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버슈팅을 해서 5000을 찍은 겁니다. 즉 코스피도 대략 2500이라는 포인트에서 100%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작년, 그러니까 2025년도 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24년도 대충 그때가 한 65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기 때문에, 딱 잡아가지고 1300포인트 뭐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지금은 시장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지수 뭐 이런 박스 투 박스 혹은 뭐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단기 상승 랠리가 나온다면 1300포인트까지는 어찌됐든 가고자 하는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이 정도는 갈 거야 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뭐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 먹힌다면, 이 논리가 먹힌다면 지수는 가지 않을까. 당연히 부침은 있겠지만 가지 않을까. 그 과정 속에서 금투가 계속 사준다면, 네, 부동산에 있는 머니가 무브해서 증시에 온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좋은 시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시장 안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이용해 먹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의 레버리지 풀베팅이 받쳐주는 주가지수 하방, 이 수급 믿고 지속 업종 순환매에 베팅이 가능해 보입니다. 조정도 중간중간 있을 것이나 이익단 좋은 쪽은 계속 질주할 것으로 보여지며, 뭐 2차전지 뭐 지금 이성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은 절대 아니에요. 정상적인 흐름은 절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시장도 아닙니다. 그러면 비이성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배팅 한번 해보는 거고, 업종의 1등주는 도전해 보는 거고, 딱 그 관점으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을 그 관점으로. 자,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이 세 축에서 순환을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로봇이 움직이죠.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 반도체 2차전지가 어제 뜨거워 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그 수급이 이 반도체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지금 뭐 시총을 끄집어 올려놨으니까 잠깐 쉬어도 되는데, 오늘 에코프로는 다시 달리면서 사실 쉬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도 그 제약바이오도 쉬지 않았고 2차 전지도 사실 오늘 쉰 게 아닙니다. 즉 ETF가 여전히 강하게 끄집어 올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보면 뭐 코스피 2.7%가 올라가면서 지수 5천에 100% 안착하고 5,080포인트가 됐네요. 일각에서는 5,200포인트, 뭐 골드만 5,400, JP모건 5,400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1,080포인트가 되면서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마디 가격 마다 체크하면서 보면 되겠네요. 1100 어떻게 되는지, 1200 어떻게 되는지, 1300 어떻게 되는지. 1300 가면 22% 더 올라가는 거겠죠. 코스닥 150이 2.8% 올랐기 때문에 시총 상위가 강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글로벌 증시는 뭐 니케이 계속 빠지다가 0.8% 반등해 주는 모습이고, 나스닥도 어제 오늘 연속적인 상승 좀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투자의 초대량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외국인 투자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면밀히 보고 있어요. 기업들. 그러니까 뭐 대형주들을 볼 때 뭐 물론 ETF 자금이 들어오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외국인의 패시브가 동반돼서 들어오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은 뭐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금투의 수급과 더불어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되면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략으로 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아침에 뭐 지수단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한번 질렀죠. 트럼프가 한국에서 처리를 늦게 한다라는 이유로 관세 15에서 25% 인상이라는 소식 속에서 일단 코스피가 개파락하고, 코스닥은 사실 저는 이 관세로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걸로 떨어지면 저는 아침에 현대차를 매수하셔라 라고 말을 했었는데, 타코잖아요. 타코라 사실 떨어지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봤어야 되는 게 맞고, 코스닥의 우량주들 같은 경우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관세로 떨어졌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ETF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장 초반에 ETF의 힘이 없다면 바로 받쳐주는 수급이 조금은 약하겠죠. 그래서 밀렸다가 본장의 ETF와 함께 올라가는 이런 식의 시장의 시나리오가 요즘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올 패턴이지 않을까. 즉 풀이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 점이 툭 눌렀다가 본장에서는 훅 올라, 그리고 빠져. 왜? ETF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ETF는 언제 가동된다? 본장에서 가동된다. 9시에. 이 관점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보면은 뭐 양시장 굉장히 강했죠. 코스닥은 아침에 바로 당겨놓고 사실 지수는 이렇게 기어버렸어요. 근데 지수는 윗단에서 놀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사실 간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예요. 반도체고 지수가 빠질 때마다 올려 친 거는 에코프로도 있고 중간에 뭐 제약바이오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그냥 지수를 거들었을 뿐이라고 저는 좀 설명을 하고 싶고요. 코스피는 명확하게 아침에 개파락 현대차 SK 하이닉스 만들었다가 이들이 올라오고 오후장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SK 하이닉스 80만 닉스 됐고 삼성전자 곧 있으면 16만 전자가 되기 때문에 그 힘이 지수를 끄집어 올려 준 거죠. 오늘도 명확하게 보면 시총상위 종목군들 시총상위죠. 전부 다 시총상위. 오늘은 대신 반도체가 불을 뿜어준 날이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고 ETF 영향에 의해서 시장은 좋은 모습이고 코스피는 명확하게 삼성과 닉스죠. 그 다음에 여기 닉스고 금융지주, 증권, 보험, 생명, 증권, 텔레콤, 네이버, ESL랩, LSL랩, 현대일랩 이게 전부였던 시장입니다. 즉 수급하고 섹터하고 이게 전부인 시장이에요. 왜? 돈이 지배하는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수급을 잘 트래킹 하시면 돈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글로벌 시장은 딱히 좋을 게 없고 그리고 특별한 게 없는 요즘 흐름입니다. 채권의 불안, 미국 민주당발 셧다운 우려감, 오늘은 트럼프의 목리에 15% 관세가 갑자기 25% 때린다는 등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현재 국장의 레버리지 불개미 장세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인 듯 합니다. 3일간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 금융투자 조단이 연속되는 대량 매수세, 이건 지금 각 레버리지 ETF 지수중 상품과 주요 ETF 업종의 개인들이 대거 순매수하고 있는 결과물이 금토로 찍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기관의 프랍 자금도 있을 것이고 일부 투신 자금도 섞일 것인데 상당 부분이 개인 자금 추정으로 일단은 보이는 것 같아요. 실질 수급으로 보면 개인들 대량 매도세가 양시장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레버리지 쪽으로 풀베팅을 때리는 중이라서 수급의 왜곡 현상에 주목해야 되겠고요. 그 수급이 멈출 때 혹은 역효과가 언젠가는 나올 텐데 이런 거를 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시장에 주의하면 하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성적인 흐름은 내일이라도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겠으나 들어온 자금이 레버리지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정부의 3천 스탁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오는 머니 무브라면 이거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해야 되겠죠. 즉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고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기 자금이 많은데 부동산 때리니 거기서도 머니 무브가 있을 것이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차갑게 대응은 해야 될 듯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3000 닉스 나란히 신고가를 찍고 닉스 80 삼성전자 16만 목전입니다. 29일 실적 컨코를 앞두고 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격 인상 소식 계속 나오는 가운데 금일 CT가 하이닉스 목표가 14만원, 140만원. 최태원 회장 어제 2천조를 외쳐버리던데 아무튼 뭐 최태원 회장이 회사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그 힘에 더해 코스닥 내에서 그나마 실적 있고 덜 거품인 반도체 소부장이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한 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같이 달려줘야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버블이 좀 덜 끼고. 근데 코스닥은 한번 버블이 끼면 보통 대장주는 과거에 셀트리온도 한 40조 만들었고 에코프로 때도 40조 넘기면서 둘 합계 시총 80조도 만들었으니까 못하리라는 법은 없겠죠. 버블만 터졌다면 뭐 40조는 만드니까 누가 그렇게 또 될까요? 알테오젠도 40조 근처까지 갔으니까. 아무튼 지금의 시장은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 봐야 됩니다. 삼전 닉스 신고가고 오늘 낸드 100% 인상했고요. 또한 애플의 LPDDR5 즉 휴대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반도체를 삼성은 80%, 닉스는 100%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리하게 그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분명히 가져가는데 요거 어떻게? 더 비싸게 가져갈 거 아닙니까? 애플보다 더 큰 물량 가져가는 회사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 반도체도 저는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 리노공업이라든지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크고 뚜렷한 회사들 오늘 신고가를 쳤습니다. 좋은 기업들, 돈 잘 버는데 저평가 받았던 기업들이 ETF 힘에 의해서 폭등하는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차 전지 쪽 지금은 레버리지 파워가 어마무시한 구간이다 합니다. 에코프로 마디 가격만 주목하시죠. 15만 1,000원이 하나의 마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추격 매수만 자제하고 중간에 트레이딩 하면서 뭐 손절을 할 수는 있는데 최고점에 들어가서 머뭇거리면은 그거는 좀 바보짓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BM은 에코프로에 비하면 후발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빼버리고, 전고체 쪽 정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종목군도 움직임이 굉장한 흐름인데요, 좀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정 받으면 좀 보고 싶고요. 아무튼 페버트리도 좋다 했는데 다 올라가서 다 조정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았을 때는 대장주에 대한 트레이딩 성격에서 뭐 눌림이나 지지와 저항만 확인하고 대장주만 노려보는 게 그나마 매매 전략 중에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3천당 제약이 무지하게 좋던데요. 오늘 10조를 찍더라고요. 장중에 뭐 ABL도 계속 그렇고 리가킴도 신고가로 올라오는 흐름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전부 다 ETF의 힘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 구간인데요. 뭐 알테오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가는데 지금은 괴로운 구간이겠지만 그 어떤 제약바이오보다 한없이 좋은 종목이다, 객관적인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힘들어도 이거는 나중에 잘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원래 그래요. 시장은 그냥 라이징 스타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재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또 딜 나오고 하면 또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최근에 알테오젠만 좀 고생하고 있어서 이런 말을 하고요. 좀 저평가됐다 정도 보이는 게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구간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 정도 되고, 최근에 제약 중에 임상 3상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정부의 3상 특화 펀드 이슈로 매전이 거의 준상한가를 보내고 코롱 티슈진이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폭등을 했는데, 오늘은 메디포스트가 임상 3상을 일본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또 리포트로 나오면서 또 상한가에 직행합니다. 지금 시장은 이런 장세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임상 3상 진행하는 기업들 잘 모아놓고 정리해서 대응하는 전략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쪽은 금일 뭐 쉬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수급의 순환이라 내일 다시 들어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도 수급의 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자산은 오늘 단알 아침에 시가 개파락이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출발했어요. 회원님들하고 회원님들한테 단알. 왜냐면 지금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특히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그 아침에 원전 쪽이 어제 좋은 이슈가 많았는데, 어제는 레버리지 ETF 사람들 사느라고 원전을 다 등한시했죠. 근데 아침에 어땠냐? 원전 쪽에 대폭등이 나온 겁니다. 한전산업 상한가까지 들어가고요. 뭐 한전기술 22%까지 올리고요. 뭐 BHI 거의 20% 올라왔고요. 우진도 대폭발에다가 우리기술 16% 갭떴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당연히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명분으로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활용해서 코스닥 3천을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이쪽에 배팅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죠. 이쪽은 어찌됐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가 오늘 장중 29만원을 찍으면서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51% 룰에 대한 뭐 명확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좀 모르겠는데, 나오게 되면 뭐 여러분들 코멘트 드리도록 하고요. 원전 쪽 다시 한번 이런 섹터의 흐름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NXT에서 무지성으로 그렇게 올려버리면 이 물량 누가 받아줍니까? 본장에서. 응? 본장에서 누가 받아줘요? NXT에서 22% 날리고 그 전에 급등을 안 했으면 말을 안 하는데 엄청나게 날려놓고 이거를 누가 받아주겠냐고. 당연히 매도죠. 이 매도를 안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욕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전은 그냥 매도가 답이었다.
방법이 없었다. 왜? 기대감으로 쳐 날려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상한가 종목 좀 많은 상태에서 시장 마무리됐고요. 뭐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볼게요. 종목군들. 자, 삼성전자도 신고가죠. 신고가 16만원 신고가죠. 뭐 내일 아침에 붕 떠서 갈지 어떨지 좀 모르겠고, 빠져도 지금 너무나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쉽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삼전 닉스 실적 발표 때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잘 올라오고 있고요. 닉스도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오늘 시원하게 돌파를 좀 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가봐야죠. 얘네들은 지금 뭐 계속 달려가니까. 오늘 반도체 중에 리노공업이 어제도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 추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이 종목이 더 갈까요, 어떨까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려보면 약간 좀 고점 맞는 것 같아서 이거 위로 치고 가기는 좀 어렵겠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것도 이때 이렇게 사서 팔고, 이때 사서 좀 팔고, 여기 떨어질 때 못 샀어요. 여기 떨어질 때 그냥 물량만 가지고 있다가 버티고 들고 왔다가 지금 오늘 좀 매도를 좀 하고, 또 뭐 계좌 신용으로 좀 바꿔가지고 좀 더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물량 가지고 좀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물량 좀 가지고 얘는 좀 넘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쪽 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좀 드리고, 매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대장이 하나 마이크론이었다. 그리고 뭐 장비의 원익 IPS나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인 급등 이후에 내일 만약에 급등을 해버리죠. 그러면 또 추격 매수하면은 좀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 전에 너무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내 유일한 LPDDR5, DDR4 관련된 종목이죠. 그 종목이 이제 지난번 반도체 가장 강력할 때 이 세력주 관점에서 최고의 종목이었던 게 제주반도체입니다. 일단 21선 지지를 끝나고 여기 앞에 이제 매물대를 좀 벗어내면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주 반도체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요. 그 외 뭐 DI도 신고가 영역에서 상승을 한 거죠. 지금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강한 종목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ETF 중심의 장세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여나 내일 FST 같은 게 이제 자리가 좋잖아요. 자리가 좋은데 ASML의 예를 들어서 호실적이 발표가 된다. 오늘 실적 발표니까 내일 새벽에 알 수 있거든요. 뭐 잘 나온다. 그러면 FSC가 아침에 툭 하고 틀 수 있다. 뭐 이 정도는 생각을 해놓는 거 좋은 방법이고, 뭐 SNS텍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에코프로.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마디 가격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월봉 기준에서 보면 이 마디 가격이 여기에 또 갭이 또 있기 때문에 시가가 15만 1,000원이 갭입니다. 그리고 하단이 14만 4,600원이죠. 즉 14만 5천원하고 15만 1,000원이 에코프로의 마디 가격이 되는 거고요. 14만 6천원이 여기에 이제 시가가 되는 겁니다. 음봉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디 가격과 종가, 즉 15만원대 가면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라고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어찌됐든 조정받고 다시 가지, 뭐 이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가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단 들어오면 351선에서는 반등을 하겠죠. 대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2등주예요. 2등주. 에코프로에 밀려가지고 시총은 1인데 2등주고, 만약에 얘가 대장으로 바뀌려면 한 번 더 강하게 쳐버리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안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장중에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지 막 올라가는데 위로 가면 좀 막히는 느낌이 약간씩 좀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고, 어제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오늘 단일가에 걸리지 않는다면,
이런 거에 걸리지 않는다면 혹여나 이제 내일 한 이틀 정도 힘을 모아놨으니까 좀 올려주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원전 쪽에서요, 한전산업을 프리장에서 매매를 아주 나름 잘했습니다. 빠르게 좀 타고 잘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상따하다가 다 날려버렸어요. 상따하다가 수익금을 위에서 이제 상따의 비중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대부분의 수익금을 상따하다가 좀 날려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오늘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강한 종목이니까 1등주 보는 거는 오케이, 한전산업 보는 거는 나쁜 선택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전기술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붕 떠서 시가가 붕 떠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정규장으로 보면 이렇게 갭을 들어요. 18%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깨졌던 종목이 16%갭 든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두산 에너빌리티 해볼 수 있었어. 갭이 많이 안 들었으니까. BHI 얘도 갭이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절대로 이런 종목은 시가에 따라붙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저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탈이 난다. 차라리 전에 강했던 뭐 다날 같은 종목 있죠. 다날 같은 종목이 시가에 급락을 한다. 이런 게 시가 베팅을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되는 겁니다. 헥토 파이낸셜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전 종배에서 좀 넘어왔다 했는데 시가 찍고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런 종목군들 왜? 원래 강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뭔가를 가지고 종목군들이 분명히 움직여 줬기 때문에 또한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활용한 코스닥 3천을 만든다 했지 코스닥 레버리지 ETF 몰빵하라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분명히 디지털 자산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아무튼 지금 그게 땡큐 돼가지고 지금 지수가 매우 좋은 상태다. 땡큐 한 상태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 현상을 즐기고 이 현상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에 맞춰서 그냥 시장 즐기면서 매매하시면 된다. 지금의 시장은 열심히 올려주고 있는 이 불개미 레버리지 ETF를 믿고 시장을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내일은 아마 디지털 자산 쪽 오늘 강하게 좀 올라오다가 그 중간에 밀려버렸는데요. 자고 일어나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내용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 내용들 참고해서 좀 보면서 시장 대응할 것 같으며 반도체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죠. 29일 날 어찌됐든 실적이 삼전 닉스 다 있으니까 반도체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면서 좀 대응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 반도체 위주로 집중해서 좀 볼 것 같고요. 또 한 번의 뉴로메카 낙주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떨어지면 또 갭 있죠. 여기서 한 30% 지금 반등하고 떨어지면 또 여기 갭 구간이 존재하는데 낙주 또 시원하게 빠지는지 뭐 뉴로메카 또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낙주들 시장이 뜨거워서 반등도 잘해주는 시장입니다.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유료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